네, 7월 19일 생일 맞은 우리 토니김님 생일 축하합니다. 제가 생일 축하 음악은 아까 음성 메시지로 불러드렸어요. 당신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인스턴트 미역국을 드신다고 하셨는데, 아이고, 그래도 소고기 넣고 볶아서 끓여서 미역국을 먹어야 좋은데 멀리 있으니 해주질 못하니 안타깝습니다. 라오스에 지금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먹구름이 왜 이렇게 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기라서 그렇겠죠.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몽족에, 라오스 몽족에 대해서 궁금해 하세요. 몽족은요, 이 라오스의 그 민족이 라오룸 민족이 있어요. 라오룸. 타일랜드계 민족이죠. 타일랜드계 민족. 라오스 인구 750만에 거의 60% 가까이 육박합니다. 그 라오룸 타이 계통의 민족은 주로 라오스 평지에 삽니다. 그리고 라오텅이 있어요. 라오텅. 라오텅은 그냥 산지대, 산에 사는 사람들. 라오스 인구의 30%에서 35% 정도. 이분들의 조상은 동남아를 호령했던 앙코르 제국, 크메르 계통이나 인도네시아 말레이 계통, 피부가 검은 게 특징이에요. 그분들을 라오텅이라고 그러고요. 라오숭이라고 하는 민족, 라오숭. 그 라오숭에 몽족이 들어가 있어요. 몽족은 그 중국의 소수민족 중에서도 큰 민족에 속합니다. 원래 이들은 그 8세기, 9세기, 10세기, 11, 12, 13세기까지 중국 꽝시성, 중국 운남성, 그러니까 여강 대리, 중국 곤명의 여강 대리 옆에 그 근처에 살던 사람들이 이제 13세기 징기스칸 칸의 공격으로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미얀마, 태국, 라오스 들어왔는데 전투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안전하게 살려니까 이들은 1000m에서 1500m 이상 고지대로 갑니다. 고지대로. 그래서 라오스 몽족들은요, 고지대에 살고 있는데 그 라오숭 민족 중에는 몽족, 커피 재배하는 아카족, 모자를 벗으면 은방울 달린 모자를 길게 쓰고 그거 벗으면 악령이 스민다고 모자를 안 벗는 민족, 그리고 리수족, 그 다음에 야오족. 야오족은 그 중국 요족의 후손들입니다. 중국 요족의 후손들. 그리고 우리 고구려 후손 라후족이 라오숭족에 속합니다. 근데 이 라오숭족에 있는 몽족을 일부 역사학자들이 발해 유민으로 보고 있어요. 입증된 건 없어요. 그러나 그 라오숭족에 있는 라후족, 고구려 후손은 우리 후손인 게, 그 삼요학권이라는 영화에 나오는 그 묘권이 바로 몽족들의 권법입니다. 아까 그 우리 임관장님이 라오스 소수민족에 대해서 제게 댓글로 물어보셨길래 생각나는 대로 간략하게 라오스 소수민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라오스의 그 프랑스, 일본과 독립전쟁 할 때요, 그 앞장섰던, 미국의 지원을 받아서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몽족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고산지대에 살면서 한국인 선교사님들의 교육과 지원을 받아서 지금도 라오스 정부에 항거하는 반군 지도자들이 거의 몽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그 몽족에게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쌀 배급을 하지 않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단일 민족이 아닌, 근데 사실 우리 단일 민족에도요,
원래 고려시대 때 충자 들어가는 왕들, 충렬한, 충렬왕, 충선왕, 충수강, 충해왕 전부 몽고 부인을 뒀잖아요. 뭐 노국대장공주, 개국대장공주. 우리의 몸에도 사실 몽골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죠. 근데 우리는 그래도 유전자가 강해서 그 똑같은 피부를 유지하고 있는데, 동남아 나라들 다니다 보면요, 같은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피부가 다 다른 걸 볼 수 있고, 피부 다른 사람들 사이에 형제로 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몽고가요, 얼마나 키들이 작은데, 몽골은요 전 세계에서 말을 타고 달리면서 말에 거꾸로 앉아서 활을 쏘는 민족이 딱 두 민족이 있답니다. 징기스칸 몽고족하고요, 우리 고구려 민족, 딱 역사에 두 민족이 있는데, 자, 저 폴란드까지 갔어요. 그리고 성 밑에서 보니까 조지골 난쟁이만한 것들이 왔어요. 큰 개보다 좀 큰 말을 타고. 그러니까 그 유럽의 뭐 뉴턴 기사단이라든지 그 전신갑주 번쩍번쩍한 갑옷과 투구 입고 장창을 든 백마 타고 큰 마 타고 큰 말 탄 기사들이 볼 때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 저것들 그냥 문 열어서 쫓아가. 자, 그 말을 타고 쫓아가면 몽고 군사들은 주랭랑을 칩니다. 근데 몽고는 고지대죠. 몽고 말은 안 지쳐요. 자, 서양 말들이 헉헉댈 때 말머리를 딱 돌려서 전신갑주 그 갑옷을 화살로 뚫을 수가 없으니까 말 몸체, 엉덩이, 말 옆구리에다가 화살을 쏩니다. 그럼 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말이 놀래서 힝 하고 다 자빠지잖아요. 자빠지면 몽고군의 칼이 40cm 미만 조그만 대검들이었어요. 말에서 떨어져서 전신갑주 그 갑옷 때문에 거북이처럼 버둥버둥 거리고, 거기서 일어나려면 갑옷을 풀고 일어나야 되는데, 팔, 어깨, 허리, 엉덩이, 어디 다리에도 칼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데 딱 여기 목에 맨살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이렇게 찍어주겠답니다. 그냥 엎어져서 버둥거리는 유럽 기사들이 그 조그만 대검에 의해서 그렇게 죽임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장수급 되는 장군들은 잡아서 배를 가르고 창자를 꺼내가지고 물에 삶아버리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몽고군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약에 징기스칸이 죽지 않았으면요, 유럽 전역이 그 이슬람 지역까지 다 박살이 났었을 겁니다. 그 러시아에 있던 공국들, 옛날 그 공작들이 다스리던 국가들은 다 개박살이 다 털렸잖아요. 한번 전쟁에 지고 나면 젖먹이들까지, 하다못해 병아리까지 다 죽였어요. 땅에 발 닦고 다니는 건 다 죽였다고 하니까. 자, 그 공포스러운 장면들이 유럽 전역에 전해지면서 징기스칸의 몽고군들을 만나면 유럽 성주들이요, 오줌을 지었다고 합니다. 문 열고 그냥 항복. 그리고 몽고군이 그렇게 빨리 유럽까지 러시아를 지나서 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도 현대전에도 전쟁이 일어나면 보급이 중요하잖아요. 보급부대. 몽고는 보급이 필요 없어요. 군사 하나가 말 5피를 손에 쥐고 뜁니다. 그리고 진을 펼치고 수경을 하게 되면서 말 한 마리를 잡아요. 말 한 마리 잡아서, 말고기가 워낙 질기니까 얇게 슬라이스 쳐가지고 자신이 쓰고 있는 투구를 벗어서 물을 끓여갖고 말고기를 얇게 해서 먹어요. 그게 바로 사부사부의 원조가 됐잖아요. 그리고 몽고는 인구 200만 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전 세계를 지배하기 전까지 갔었습니다. 점령지를 점령하고 그곳에서 포로들을 자기 군사화하는 전력, 보급품이 필요 없이 달려갈 수 있는 기동력, 그리고 거기에는 제가 먼저 얘기했던 제베라든지 수부타이라든지, 좀 어리석었지만 징기스칸의 손자 바투가 있었죠. 징기스칸이 죽고 셋째 아들 오고타이 칸이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고려도 침공을 받게 되죠. 1전투군은 유럽으로 갔고요. 2전투군, 3전투군이 한반도로 들어왔고요. 2.5군이 동남아시아를 쳤죠. 베트남도 치고요. 태국 북부, 난나제국, 치앙마이도 치고요. 방콕까지도 치고요. 그때 치앙마이의 맹그라이 대왕, 난나제국의 국조와 수코타이 왕조의 랑캄팽 왕이 연합을 하죠. 파야오의 국왕과 남무왕이라는 국왕과 셋이서 동맹을 해서 몽골을 침입 막아냈던 그 기념 동상이 치앙마이 정중앙 타페게이트 가까운 곳에 사망 동상이 있습니다. 자, 요즘 베트남이 많이 까붑니다. 우리 교민 영사과에 알리지도 않고 대사관에 알리지도 않고 화장 처리해버리고 지금 뭐 나몰라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애들이 뭐 몽고의 침입을 물리쳤네, 미국에게 유일하게 승전한 국가니 하는데요,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1240년 50년경에요 하노이 비 오고 다 도망갔었어요. 그리고 안남 노후부 설치당했었고요. 오늘 어제 호치민 그 김정태님 58세 샵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분이 하루 만에 화장당했다는 그 이야기에 제가 자꾸 베트남 이야기를 꺼내게 되고, 베트남을 흉불내니까 몽고 이야기를 꺼냈던 거고요. 몽고 이야기 꺼내서 하다 보니까 라오스 몽족이 혹시 몽골계의 피가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그것을 이야기해드리고자, 어쩌면 비가 잔뜩 쏟아질 수 있는 저 하늘, 비 맞을 각오하고 나와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시간 좀 볼게요. 그리고 제가 이 방송을, 영상을 이렇게 찍다가 보니까요, 신경을 정말 안 쓴다고 하지만 구독자가 늘어나는 날은 더 막 영상을 찍고 싶고 방송을 하고 싶고 그래요. 저도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정말 지금 짐벌이 고장 나가지고요, 짐벌이 말씀드려서 짐벌 놓고 합니다. 구독자가 늘었다 줄었다 답보 상태일 때는요, 영상 찍기가 싫어요. 그래서 땡땡이 치는 날도 있습니다. 들어봐 주시고 영상 봐 주시고, 아 재밌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댓글 눌러주시면 제가 열심히 영상 찍고 파워 유튜버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또 다른 영상에 또 다양한 이야기, 소수민족 이야기라든지 그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